자, 여러분 40번 문제부터 봅니다. 122페이지 문제집 122페이지 40번 문제인데요. 자, 40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재산세 세율에 대한 거요. 쭉 한번 또 훑어보고 또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죠. 근데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 과표를 결정하느냐? 재산가액을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요?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순액으로.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원에 취득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국수공판법 후 사실상 취득가액이지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시가표준액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은 자,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X입니다. 건축물도.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 반드시 이렇게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자, 지방세법에서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몇 프로? 70%고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 몇 프로고? 60%고 그래서 요거 공정시장가액 비율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고 그럴 때 주택은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게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60% 곱합니다. 뭐 별장이라고 해서 70%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해요.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시험에서 어떤 수강생들은 지문에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X요.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토지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같은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는 시가표준액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개별 공시가로 돼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아, 진짜. 그래서 토지 시가표준액은 뭡니까? 개별 공시가. 그러니까 시험에 그냥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또는 시험에 토지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고, 왜 여기는 시가표준액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개별 공시가로 돼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아, 진짜 그 기초과정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가끔가다 보면, 우리 여기는 그래도 실명으로 질문을 남기니까 그래도 질문이 아주 예의 없는 그 질문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들이 그래도 실명으로 하니까 그래서 실명으로 하니까 자주 질문하신 분들이나 질문했던 분들은 제가 이름을 실명으로 나오니까 좋아요. 제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이름으로 또 응원하고 또 그러니까 이분이 남겼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력을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실명으로 하니까 참 좋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답글하고 또 달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좋은데 그리고 또 아주 예의 없는 질문도 그렇고 근데 저 다른 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 사이트들이 있어요. 질문.
아주 질문이 그냥 질문 볼 때마다 답글 달아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냥 이걸 답글을 달아놔라. 너무 예의가 없어가지고 질문이 너무 예의가 없어가지고 모르는 거는 제가 항상 제 지론은 그렇잖아요. 저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강의하면서 여태까지 이날 때까지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막 그걸 구박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화내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다 알면 뭐하러 저 강의를 들어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까먹어주고 알려줬는데 까먹고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저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재의 의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하고 그러면 본인이 잘해가지고 합격한 줄만 알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래도 저희들 때문에 합격했다 고맙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해주고 합격 적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로 저 힘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의 없는 질문들이 가끔씩 있어요. 진짜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돼요. 댓글 하나 달아주려면 너무 그냥 그런데 아니 모르는 거를 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예를 지금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주 진짜로 보면 뭐 완전히 뭐 내가 종이야 뭐야 이거 좀 모르겠으면 이렇게 뭐 이게 모르겠는데 이걸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로 이게 예의가 있는 거지. 그게 기본적으로 서로 이게 사람이 살면서 하여튼 여기 봅니다. 그건 제가 예시로 들은 거고요. 한번 보세요. 건축물 시가 순액에 공정시장가 곱한 금액인데 몇 프로? 70%고 주택이요? 똑같아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 시가 순액에 공정시장가별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얘기예요. 시가 순액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단독주택인데 뭐 개별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 곱한 금액이다.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 60% 곱한 금액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선박 항공기는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 보시면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누예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표준세율이요.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당 연도에 한해서 적용하는데 시험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 처음 제가 단서가 신설이 됐을 때 이거 바꾸면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바로 그해 이제 개정세법으로 그럼 당연히 맞춰야죠. 그러면 제가 이런 히스토리를 얘기해 드렸는데 작년에 지문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들?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갑이 A주택, B주택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때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예요? 따로따로 주택별로 과세예요? 따로따로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2인, 4인 공동소유하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이거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우리 세율 구조 어떻게 외웠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그래서 머리 글자를 타서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분비, 종루, 별루요. 그래서 초과누진세율 대상 골라라. 종루, 별루.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고르라는 얘기고.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우리가 세분화해서 공부했습니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007% 어떤 게 007%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여. 빵이 프로는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이런 것들이 빵이 프로 저희를 불렸고.
그 다음에 4% 어떤 거예요? 사치성 재산 토지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이게 4%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고요. 종합과 별도업사는 종류별로인데 얘네들은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과표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다 같이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해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007, 빵 24, 비례세율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축물은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자, 건축물은 건비 이렇게 외웁니다.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뭐 초과 누진세율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고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한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작년에도 등장했었지만 0.5%입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 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다 써요. 자, 처음에는 시 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장만 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집들이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주거적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시 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0.5% 세율을 정합니다. 자,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전속 기간 동안 나갈 때까지 계속 0.5% 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 내 건축물이나 고울학장용 건축물은 살성재산 건축물이니까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인데 건축물. 근데 제가 여기다가 중과세율 건축물을 하나를 좀 집어넣을게요. 암기를 위해서 중과세율 건축물. 그래서 1.25%. 즉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5배로 세율을 즉 표준세율 0.25%의 5배면 1.25%예요.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시요.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보세요.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은 요거 1.25% 세율로 자 중과세랍니다. 표준세율 5배로. 이따가 또 보겠지만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입니다. 1.25%. 그래서 건축물 건비인데요. 자,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뭐 잘 모르겠으면 건비만 알고 가도 되는데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얘기 드리는데 그 예전에 분당인가 어디서 강의할 때 어떤 주부 수강생 한 명이 굉장히 그냥 왕비 같은 공주 같은 그런 저 주부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부정적인 의미로 공주나 왕비가 아니라 항상 보면 그냥 흰색 계열, 블라우스 계열 그 항상 옷을 입고 목소리도 조용조용해서 너무 질문이 잘 안 들려요. 너무 조용조용 얘기해가지고 그냥 항상 조용조용 다니고 그래서 아 진짜 조용조용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 갔는데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통화하는데 야 이씨 하면서 6등 문자 날면서 막 무섭게 전화하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 내가 봤는데 그 주부 승강생이 한참 통화하다가 나랑 눈이 딱 맞추니까 하면서 창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부 수강생 나중에 누군데 그렇게 무섭게 통화했어 그랬더니 중딩 아들 남자애들 중딩 애들은 무섭잖아요. 그 애들 목소리로 엄마가 기선을 제압하려면 야씨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중딩이 아니에요. 좀 조그만 애들이에요. 조그만 애들이라 엄마가 예쁘게 불러야죠.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이지. 그래서 건축물 세율 건비인데 어떻게 외우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그래서 025 하나 짝져서요. 025 일반 건축물 05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는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식 공개 건축물 안 오면 죽어 4%는 사실성재산 건축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건축물 건비인데 잘 모르겠으면 건비만 알고 가도 되는데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별장 사실상 자산이다. 근데 별장 이외 주택은요, 고급택 포함입니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준 거으니까 공시가격 6억 초과 뭐 다주택자 법인 소유 주택이라든가 하여튼 일반적으로 주택부는 01, 04 과표관 4단계 초과순수율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4단계 초과순수율이라도요. 근데 01, 04 4단계 초과순수율 외워두면 좋은데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이 일반적으로 0.1% 세율이 적용됩니다. 01, 04 4단계 초과순수율이에요.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자, 이게 6억이었다가 최근에 또 바뀌었죠? 6억이었다 9억으로 상향해 줬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까지 과표관 4단계 초과순수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보다 세율을 깎아줘요. 세율을 깎아주는데 1세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얼마예요? 시가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깎아줍니다. 한시적으로 한 3년간 지금 깎아주려고 하는데, 자,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 6억 원이면 0.05%예요. 이게 재산세 전체에서 최고 낮아요. 원래는 재산세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거 골라라고 하면 걔였어요. 농지, 목장이면. 자, 007%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얘가 더 잘 낮아졌어요. 1세 1주택자로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둡니다. 005에서 035 4단계 초과순수율이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주택은 하여튼 여러 채의 주택이 있다니 주택별로 각각 소유적으로 합산한다면 틀리고, 주택 가격에 따라 초과순수율이고요.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준 것이에요.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순수율입니다. 고급주택 별장처럼 4% 고율세를 적용한다고 슬쩍 속여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고급택은 초과순수율, 별장은 4%. 이렇게. 자,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주택.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선박이요.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인데, 고급 선박은 최고 높아요. 몇 프로? 5%입니다. 자, 고급 선박은 5%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5%.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에요. 고급 오락장이면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고. 고급 주택은, 자,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런 거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지. 5%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임야가, 예외적인 임야가 이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 목장, 임야가 007%로 최고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게 최고 낮았었는데, 이제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 6억 원이야. 6억 아닌데, 공시가격 시가순액이 얼마예요? 9억 원.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거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과세표준 금액이 6천 이하다 그러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게 최고 세율이 낮습니다. 이제 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라고요? 네? 0.05%. 그래서 이하가 제일 낮아서 0.05%. 0.05에서 0.35인데 0.05%.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딱 이렇게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 법령 규정하는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1세 1주택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좌우지간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고요. 이런 것들. 나머지 내용들은 좀 깊은 내용들인데 혹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3번과 4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약집에서 한번 그냥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중과세율이요. 자, 봅니다. 과밀업 조건용 내 공장, 도시용 공장 제외하고요. 아까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에서는 도시형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공장 포함해서 0.5% 세율 적용했는데 여기 과미력주택 공장, 신증설치 공장, 중과세에서는 도시공장 제외합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이 공장 건축물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5년간 중과세 한다면 틀려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025%의 5배니까 1255세가 되는 거예요. 02505, 1255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문제 39번 문제 봤고요. 여기 있었구나. 아까 4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0번 문제부터 보시면 4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3회 때 문제네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여러분 틀리단 말이죠. 요 주택이요. 개별 주택 가격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 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공정 시장가액 몇 프로? 주택이니까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를 반드시 곱했어야 됩니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구청장이 결정가격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X입니다. 여기다 반드시 토지 공정시장가 몇 프로 토지니까 7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격을 한다. 주택이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60% 곱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에 의해 증명된 가격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건축물이니까 역시 얘도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는요. 41번 문제 또 한번 볼게요. 41번 문제도 뭐 보시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에다 뭘 곱합니까? 반드시 부동산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산정가격으로 합니다.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라 뭐로 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곱해 안 곱해? 안 곱하고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인 개별 공시가, 토지는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고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거래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 장부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요? 항상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시가상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법인 장부상 가액 아니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을 2인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의 주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이요. 소유자를 합산한 X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2번 문제 보시면 23회 때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주택, 취득세 중과세인 별장 제외하고 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순수율이다. 주택은 과표관 몇 단계요? 4단계 초과순수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그래요? 몇 프로입니까? 1,000분의 44%입니다.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몇 단계? 3단계 초과순수율입니다. 토지는 3단계 초과순수율이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그래요. 토지는 종합과 별도는 3단계 초과순수율이에요. 하여튼 2번 정답이고 3번 지자체장이 하여튼 50% 범위내에서 가감정할 수 있는데 가감정한세는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의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율로 한다. 이거 세부담 상한에 관한 얘기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우리 다음에 또 하겠지만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몇 프로? 150%입니다.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또 합니다. 43번 문제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43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여러분. 먼저 22대 문제요.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에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요? 50%면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당연도만 정하는 거죠. 5년간 정한다. 이렇게 요해 개정세법이었는데 이게 나왔었습니다. 5년간 아니고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국세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매 한 가구마다 1가구마다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에 독립하여 구익된 1구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자,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과의 과수평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맞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자, 2번이 그래서 정답이, 옳은 거 정답입니다. 3번 보면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왜 틀렸습니까?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지, 이거 취득세만 중과세지. 별장은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런 거지. 건물 소유자별 구분 계산한 땡입니다.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자, 5번이요.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하는데,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70% 곱합니까? 공정시장가 비율이? 아닙니다.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고급주택이든 별장이든 몇 프로? 60%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아까 봤습니다.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6회 때 수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택이니까 자, 이게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몇 프로요? 60% 곱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순액의 100분의 얼마? 70에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항상 재산세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시가순액으로요. 시가순액으로 결정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시가순액이 과세표준이고, 근데 바로 과세표준은 아니고 토지니까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 토지니까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또는 시험에서 개별 공시지가에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분의 70 곱한 금액이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고급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초과누진세를 정한다.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 초과누진세를 정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이거 포인트죠. 뭐라고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정합니다. 소유자별 합산 그럼 틀려요. 주택별이고, 주택은 주택별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 자, 법령에 따른 재산세 경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자체장은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해당 연도만 정하는 것이죠. 법령이 정한 고급락장용 토지 세율은 1,000분의 40.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맞네요, 여러분들? 네.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
자, 시가편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주택이니까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60%. 맞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작년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회 시험 문제 봤고요. 46번 문제도 또 계속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이 되는데, 다만 4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의 100분의 얼마? 70 곱하고 별장, 건물값 속도를 통합한 별장과 고급택은 과세표준의 비례세율은 또 나왔네.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랬습니까, 여러분? 틀렸는데 왜 틀렸어, 이거?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지 4% 아닙니다. 또 나왔네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표준세를 정하고. 뒷동네 맞네요? 주택별로는 맞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그래서 정답은 뭐 이미 나왔네요,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옥 저건요. 자, 상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해서 공장 신설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요리를 최초 과세기부터 몇 년간?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자, 표준세율의 5배로 해서 일반 건축물의 세율, 그래서 1,000분의 12.5니까 125세요. 1.25%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이지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5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써보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46번 문제. 자, 계속해서 보시면 4번 지문이요.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하고 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제외하고 시지역에서,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의 세를 정한다. 여러분, 줄여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이거죠? 이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시지역의 뭐예요? 주거지역 내 공장입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몇 프로입니까? 0.5%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025, 05,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니까 47번 문제는 이제 30회 때 또 문제예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봅니다. 오늘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면서. 자, 오늘은 수업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오늘 목표 어디까지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그래서 자, 요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힘내시면서. 굉장히 막 화색이 돌면서 막 침울해 있다가 막 화색이 도는 사람도 있네. 그렇게 좋아해? 자, 좋습니다. 공부 하나라도 한자라도.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어제가 100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100일이었고 이제 99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로 드디어 이제 공인중개사 되기 99일인가 더 좋은 거잖아요. 빨리 시간이 가야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빨리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아닌가, 여러분들? 좋은 거죠. 뭐 이제 99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공인중개사 되기 전 99일 전이니까. 하여튼 뭐 시험용 공부는 항상 뭐 막판, 특히 객관식 시험은 막판 두 달이 중요하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면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이제 힘내서 하시면 모의고사 점수 40점대로 깔고 막 있고 그래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면 금방 객관식 시험에 올라갑니다. 특히 또 9, 10월 달에 전범위로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실력이 팍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헷갈리고 그런 것들 이제 그 9, 10월 달에 강도 높게 공부하고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몸도 이제 정신도 그때는 지금은 뭘 보더라도 뭐 대충 보지만 그때는 이거 힘이 너무 어떡하나 하면서 갈급하게 외우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뇌가 이제 지금은 뭘 저장시켜도 뇌가 이걸 기억시킬까 말까 저장시킬까 말까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키지만 그때는 이제 이거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꼭 저장해야 되나 보다 이 정보를 막 그래가지고 막 저장을 시킵니다.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짝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이제 객관식 시험은 또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5개 주면 중에서 내가 확실한 거 한두 개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한두 개 때문에 다 고르면 되는 거지 뭐. 나머지 서너 개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받고 47번 문제 봅니다. 30회 때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자, 우리 세율 구조 어떻게 외워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떻게 외워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로입니다. 누진세율이죠? 분리상 토지는 어떻게 외웠어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분비고. 자,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나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입니다. 자, 건축물이니까 아유 우리가 자세한 게 몰랐어도 0.25, 0.5% 비례세를 몰랐어도 0.5%인 거 몰랐어도 건축물이니까 뭐예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그냥 건축물은 건비고.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 이외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별로하고 주택 누진세율이요. 이거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랑 제가 이 30회 시험 전에도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이런 거 할 때 뭐 저런 걸 저런 식으로 외우나 그러지만 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별로, 분비 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8번 문제 또 세율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 대상에 대한 세율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인데 분리상 토지는 목장용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뭡니까? 007%죠? 007%. 별장은 몇 프로고요? 4%. 시가순액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자, 시가순액 이제 이게 시가순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제 얼마로 바꿔야 되고 9억으로 바꿉니다. 9억으로 바꾸세요.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이제 세율 깎아주죠. 이건 일반적으로 0104 4단계 총합세율이고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005에서 035, 005에서 035%입니다. 그래서 005에서 035%예요. 005에서 035%까지 이렇게 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0.035로 035인데 죄송합니다. 005에서 035. 그래서 요거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이게 최고 낮다고 그랬죠? 0.05%. 일반적인 주택은 과세 표준 6천만 원 이하일 때 0.1%인데 요거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주택은 0.05입니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0.05%. 자,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3번이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뭐래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호. 자, 건축물에서. 건축물 나오면 항상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에서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호. 항공기는 선박항공기는 0.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49번 문제도 이런 거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50번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20회 때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회 때요. 아, 이 문제 나왔을 때 해설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답 막 하던 생각이 나는데 아, 벌써 20회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아, 시간이 진짜 빠르네. 자, 한번 봅니다. 20회 때 문제도 있네요. 3호 보면 과세기를 현재 특별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자, 개인 소유하는 저는 요거 보세요. 여러분 분리상 토지니까 우리 세율을 어떻게 했어요? 분리상 토지 표준 세율은 어떻게 했어요? 025, 05 이거예요? 아니고 007, 빵24 비례세율. 분리상 토지는 007, 빵24 비례세율이잖아요. 그 007% 어떤 거예요? 농지. 예.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야, 이런 거 다, 그죠? 종중수연 임야.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007%고. 자, 근데 염전이요. 자세히 안 봐도 염전은 뭡니까? 빵 2% 저율비례제. 007, 빵 24 비례세율에서 빵 2% 어떤 겁니까?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염전은 뭐예요? 빵 2% 저율비례입니다. 그래서 얘만 0.2%예요. 빵 2%.
나머지는 다 농지 목장이며 다 뭡니까? 007%입니다. 007%. 자, 그래서 과세변제 시지역의 도시역 안에 녹지 지역의 실제 응능의 상품 개인소유 농지. 자, 개인소유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이쌀 곳에 있는 거죠, 지금? 도시역 내라도 녹지 지역이니까 이쌀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상 토지니까 007%. 그 다음에 농지. 1990년 5월 30일 전부터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게 소유하는 농지. 자, 이거 종농매산농이죠?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 007%.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전 환경유관함이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이거? 법 나왔고 지구 구역림이니까 분리가 왔어요.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는 뭐예요? 분리. 그래서 얘네들은 다 농지 목장이냐 007%입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용 구분 안 해도 이거 그냥 대충 보면 염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51번 문제. 다음 중 재산세 과세상 중에서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딱 보니까 답이 보이네요. 이것도 별장 몇 프로예요? 살성사니까 몇 프로? 4%. 군직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 그런데 건축물은 항상 나오면 건축물은 025, 05, 125세요? 안 하면 주거비 됐어요. 그럼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공장 아니고 125세요 과밀업구역내 공장 신능사 아니고 살성대상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025. 025%고. 분리대상 고불확장 토지, 고불확장 건축물, 골프장, 고불확장,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은 건축물이든 토지든 다 얘네들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 다 몇 프로? 4%. 이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었어요. 자,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 4%고요.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또 기출문제 이렇게 가장 표준술이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거 옛날부터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 항상 제가 그런 걸 미리 준비하고 계시라고 항상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거 항상 알려드리고 정리해 드리는데 52번 문제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딱 봐가지고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고급 선박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이지. 아 그렇잖아요. 자, 제일 표준세율이 높은 거 골라라. 고급 선박이 5%로 최고 높은데 고급 선박 없으면 뭐예요? 별장, 고불확장, 골프장이지.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 골프장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53번 문제 한번 보세요. 53번 문제 봅니다. 표준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거 골라라. 20세 때 문제인데. 여러분, 과세표준액이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됐더라? 이러면 틀리는 거고. 자, 토지 중에서, 자, 종합보다는 별도가 낫죠? 그렇잖아요. 종합보다는 별도가 낫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보다는 뭐가 세율이 낮아요? 분리대상 토지 세율이 낮잖아요. 토지 중에서는. 자, 과세표준 20억, 자, 분리대상 목장용지,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는 뭡니까? 007%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인 주택, 별장 제외 그랬는데, 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 9억 원이 하는 몇 프로예요? 0.05%니까 과세표준액이 6천만 원일 때 0.05%니까 이게 제일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를 수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 주택이 시가순액 9억 원을 초과했다고 해. 그러면 과세표준이 6천 원이 안 날라오나?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 1세대 2주택이라고 해놓거나 하여튼 뭐 그랬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자, 다시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다시요.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이거 글씨가 없죠.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고 9억 원 만약에 이하인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0.05%여가지고 과세표준액 0.05%여가지고 이게 제일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 3번이 되려면 요거는 1세대 2주택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면 이게 제일 낮았어. 그럼 4번이 정답이 뒤바꿀 수도 있어요. 아셨죠? 취지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이 10억 원인 자, 분리상 공장 용지는 뭐예요? 빵 2%고요. 공장 빵 2%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54번 문제 봅니다. 54번 문제 보시면 129페이지 54번 문제 27회 때 문제입니다. 이건 세율 적용에 관한 건데 한번 보세요. 세율 적용 어떻게 하느냐.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종합은 종합끼리 여기가 포인트죠. 당해 신고하는 구역 및 소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을 정합니다.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별도는 별도끼리 어떻게 합니까?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을 정하고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하여 분리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분리는 따로 분리해서 분리대상 토지 007 빵이사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4번, 5번은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정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 주택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 세율 정하는 것이지. 네. 이거 주택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과세표준하여 틀렸습니다. 5번 볼까요,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 세율을 정한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아까 정리해드렸잖아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소유자가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든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요. 항상 요거 개념 잊지 마셔야죠. 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55번 문제 세율에 관한 거 또 뭐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지금 5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6번 문제 한번 볼게요. 56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서 주택의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정한다. 또 나왔네요. 네. 여기가 포인트였고 주택을 2명 이상의 공동 소유한 경우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세율 계산한다. 자, 또 나왔네요. 주택별이고 지방세법상 고급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초과투진세율을 정한다.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투진세율입니다. 자,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프로? 4%고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세율을 정한다. 또 나왔네 이거.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죠. 예? 주택가액을 합산해서 틀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 그래서 주택별로 적용하는 것이지 각각 주택별로 세율 적용하는 것이지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틀린 거 자,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요 5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네. 정답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56번 문제 정답 5번으로 되어 있나요? 네,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 표시를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늦은 밤에 하다 보면은 작업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표시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자, 5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또 아까 우리 기출됐던 문제 30회 기출됐던 문제와 비슷한 거죠? 네. 자, 뭘 고르라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고르라는 얘기죠? 그잖아요. 자,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토지는 뭐예요? 고율 분리. 그러니까 세율은 뭡니까? 분비. 고율 분리니까 분비고. 자, 상업 쪽에 있는 상업용 건축물. 건축물은 뭐예요? 건축물은 우리 어떻게 해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고.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내 소지하는 공장 건축물. 아니 건축물이니까 좌우지간 건축물은 뭐예요? 건비. 건축물 건비고. 군 지역에 소지하는 일정한 기준 면적 이내 공장 용지. 공장 토지용 구분해 봐야죠. 자, 공장 지금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군은 면적.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빵이 프로 분리. 분비니까 뭐예요? 분리상 토지니까 분비. 비례세율이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소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예요? 토지가 나오면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나 토지용을 구분해야지. 이거 뭡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지. 건축물은 나대지로 보잖아요. 종합합산이니까 뭐예요? 종루. 자, 그래서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종루고. 건축물은 건비.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58, 59 두 문제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또 나왔네. 이거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의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이제 이런 질문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어떤 게 포인트가 딱 있을지 이제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맞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자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맞죠?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든 뭐든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하고 원칙이고 소유자별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이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과세표준의 몇 단계요?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정해서 재산세를 개별 과세한다. 그렇죠? 일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들어본다. 자, 우리 겸용주택 재산세 겸용주택 나오면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맞죠? 일동 건물 면적비례 주거만 주거만 주택 맞습니다. 면적비례 주거만 4번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가격과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 구입이 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주택 부속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을 때 바닥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 이건 어디서 그런다고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토지 범위가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지. 지방세는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지방세는 무조건 10배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보니까 라스트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과세상별 재산세 과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택의 시가총액이 6억 원이 아닌 1세주택이 아닌 것으로 한다는데 이제 여기에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9억 원 이하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9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로 고쳐놓습니다. 시가총액 9억 원이 아닌 1세주택은 아닌 것으로 하고요. 9억 원으로 고쳐놓고 문제 풀어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영위 5%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부속 토지는 건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별도 합산 대상 또는 종합 합산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가 건축물은 영위 5% 건축물분 재산세로 그 부속 토지는 건물과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인데 기준면적 이내면 일반 건축물 기준면적 이내면 뭐고?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되고? 종합. 그렇잖아요. 일반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한 면적은 종합. 맞죠? 네. 2번 별장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몇 프로요? 주택이니까 4%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렇죠?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위 5%의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부속 토지는 건물과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종합합산 과세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자 영위 5%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합니까? 아닙니다.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아유, 왜 이렇게 뺑뺑 자
고급 선박 5%고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고급 악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몇 프로예요? 4%입니다.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그래서 고급 악장용 건축물은 몇 프로? 4%고 사실상 건축물이니까. 또 고급 악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분리죠? 사실상 토지니까 뭐예요? 고율분리. 네, 고율분리. 네, 이것도 고율분리입니다. 4%. 고율, 죄송합니다. 4% 고율이고, 그냥 이거는 토지는 고율분리고, 건축물은 그냥 4% 세율이 정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고율분리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4% 고율분리상 토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4번 일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항상 통합해서 일반 주택은 01, 04. 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고급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예요? 01, 04, 4단계 추가 준수세를 정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구별해서 자, 별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 세율 나오면 일단 이게 가장 문제를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응용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재산세 고급 선박 5%고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4%, 고급택은 추가 준수세요. 농지 목장 임야 007%가 제일 낮았었는데 이제 1세대 주택이고서 시가편의 9억 원이하 주택은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일 때 005에서 035니까 과세 표준 금액 6천만 원 이하는 어떤 005%. 요거 딱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025, 05, 125세요? 안 하면 주거비례세요. 이거고. 주택 4%, 별장 4% 비례세 이걸. 별장 2위 주택은 0104 4단계 추가준수이고 뭐 이런 것들. 예, 깎아주고. 요 정도 딱 아시면 됩니다. 세율은 그러면 충분합니다. 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자, 요거만 잘 겪으면 재산세 세율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다음에 60번 문제부터는 부가징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부가징수 다 보고 제가 일부러 오늘 더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이 부가징수는 종부세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100일 카운트다운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고 힘내시면 됩니다. 공부는 아직 여러분들은 정식 수험생도 아니에요. 원서 접수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비 수험생이고 이제 수험 접수하면 정식 수험생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험생답게 공부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힘내서 하시면 되고 용기 항상 잃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